안녕하세요. 정보가 세상을 바꾼다의 인포뱅크입니다. 이번에 전해드릴 내용은 현대자동차, 스천현대 100% 자회사 전환, 중국 연구소와 공동 R&D센터 설립 발표와 2023년 수소전기 트럭 출시 및 생산 공장 설립 발표를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많은 도움이 되오니 구독과 좋아요 많이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시작해 보겠습니다. 이번 주제는 현대자동차, 스천현대의 100% 자회사 전환, 중국 연구소와 공동 R&D센터 설립 발표와 2023년 수소전기 트럭 출시 및 생산 공장 설립 발표. 지금 현대자동차가 스천현대의 100% 자회사 전환을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현대자동차는 2020년까지 스천현대의 지분을 전량 매수를 한다라는 발표입니다. 현재 스천현대의 지분을 한번 보면 난진자동차가 67.27%, 현대자동차가 32.73%. 제일 처음에 스천현대를 만들었을 때 지분 현 상황은 50대 50이었는데 지금 난지자동차가 더 많이 갖고 있는 현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난지자동차가 스천현대의 경영권을 사실상 확보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지금 스천현대의 현재 상태를 한번 보겠습니다. 현대자동차의 감사 보고서에 의하면 2017년 4분기부터 자본 잠식에 빠진 상태입니다. 말하자면 스천현대 그 지분이 그 난진자동차보다 훨씬 작아서 경영권도 확보를 하지 못한 상태에서 자본 잠식에 지금 빠진 상태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자본 잠식에 빠진 상황에도 증자를 하지 못하고 있죠. 이 증자를 하지 못하는 이유는 난진자동차의 상황이 좋지 않기 때문이죠. 그리고 그 중국에서 무조건 50% 이상의 주식을 갖고 있어야 된다라는 그런 현 상황 때문에 이런 상황들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대자동차 혼자 증자를 하지 못하는 상황 때문에 증자를 하지 못합니다. 지금 중국 정부가 현대차의 스천현대 지분 100%를 허용했던 내용에 대해서 제가 발표를 해드렸는데 잠시 보겠습니다. 중국 정부는 10월 23일 날 지분 100% 인수 제안을 했습니다. 말하자면 난진자동차가 갖고 있는 지분 전부를 현대자동차가 인수했으면 좋겠다 라고 보시면 되는데, 말하자면 껍데기만 갖고 있는 자동차의 지분을 모두 다 넘기겠다 라고 지금 말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왜 그러면 현대자동차가 이런 지분이라도 가지려고 했는지 그 상황을 한번 보면, 지금 상용 자동차 그리고 트럭 같은 경우는 중국에서 굉장히 많이 쓰고 있는 거예요. 제일 처음에 그 현대자동차가 이 스천현대를 만들었을 때 초기에 굉장히 많이 팔렸는데 난지자동차의 그런 경영상의 미숙 이런 것들 때문에 볼품없는 그 브랜드로 지금 전락하게 된 거죠. 자, 그래서 이런 인수 제안을 통해서 현대차가 지분 매입에 지금 시동을 걸게 된 것입니다. 지금 중국 정부가 자동차 정책이 지금 변하고 있죠. 어떤 정책이 변하고 있는지 보겠습니다. 2018년도에는 전기차 등 친환경 에너지 자동차에 대한 출자 상한을 철폐를 했습니다. 이 결과 테슬라가 100%의 지분을 가지고 중국에 투자를 하게 된 거죠. 그리고 2020년도에는 상용차의 출자 제한을 철폐를 한다고 지금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건을 통해서 현대차가 스천현대의 지분을 지금 인수를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22년 승용차의 지분 출자 제한 상한 철폐가 됩니다. 그런데 이때 현대차가 중국 공장의 지분을 어떻게 할지 우리가 지금 궁금해져 가고 있습니다. 말하자면 중국의 자본이 100% 들어와서 거기에 있게 되면 중국 공장에서 지금 운영하고 있는 그런 이득들은 본국에서 가져갈 수가 있기 때문에 중국에선 이걸 되게 막고, 그리고 기술을 또 뽑아가야 되기 때문에 이런 기술을 막았죠. 그런데 이게 100% 출자가 가능하게 되면 중국 나라의 컨트롤을 받을 수는 있죠.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두려워를 해야 되지만, 또 하나의 장점은 그 투자를 하고 있는 회사 입장으로는 그곳에 대해서 자유롭게 투자를 할 수 있고 늘릴 수도 있고 지분을 늘려서 그 회사를 자기 소유로 직접 만들 수 있고, 만약 안 되더라도 다른 업체에 팔고도 나갈 수 있는 그런 자유로운 입장이 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현대차의 스천 현대 지분 매입 사례 의일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면 중국 정부의 상용차 관련 규제 철폐 후 첫 번째 사례가 될 가능성이 지금 높아져 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중국 상용차 시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트럭과 버스 등 연간 400만 대에 달하는 세계 최대의 시장이에요. 왜냐하면 지금 중국이 신장 위구르 지역에서부터 시작해서 동북 삼성까지 이 좌우로 굉장히 넓은 나라예요. 물론 러시아가 더 넓은 나라이긴 하지만 중국 정부는 저 신장 위구르 지역까지도 자기의 영토로 확장을 하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상용 자동차를 쓰기 때문에 이게 최대 시장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러시아의 입장으로 보면 거기가 굉장히 추운 지역이기 때문에 그렇게 산업 활동은 충분하지 않다라고 지금 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이 중국 시장이 수익성이 굉장히 높아서 많은 글로벌 상용차 기업들이 도전하고 있는 시장인데 이 시장에서 이제 현대가 자기의 주권을 가지고 덤벼들겠다라고 지금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현재 현대차는 스천성에 있는 스천현대를 통해서 연간 16만 대 규모의 생산 공장을 지금 만들었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굉장히 판매율이 저조해요. 그래서 어려운데 이것을 토대로 인해서 중국 상용차 시장을 적극적으로 공략하겠다. 지금까지는 공략이 안 됐는데 이번에 그 100% 인수를 통해서 전략적으로 투자를 하겠다라고 지금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스천현대가 어려움에 빠졌냐? 그걸 보면 고가 라인에는 볼보와 만, 아시죠? MAN이라고 적어져 있는 만 브랜드, 그리고 다임러, 이게 벤츠죠. 다임러 벤츠. 이런 브랜드, 유럽 브랜드에 지금 밀리고 있고, 저가 라인 같은 경우는 중국의 로컬 업체들에게 밀려버릴 것입니다. 그 이유를 제가 말씀해 드릴게요. 그래서 스천현대의 브랜드 정책을 보시면 스천현대차의 브랜드는 현대, 치도, 난쥔 이 세 가지를 가지고 있었어요. 현대의 브랜드를 가지고는 고가 브랜드의 정책을 썼고 치도는 중가 브랜드, 그리고 난쥔은 저가 브랜드로 이렇게 했는데 난쥔의 브랜드 가치가 다른 회사들에 비해서 굉장히 떨어져요. 그리고 현대의 브랜드를 가지고 하려고 해도 지금 치워버리는 거죠. 그래서 현대를 보겠습니다. 대형 트럭인 엑시언2와 중형 트럭 마이티 등을 판매를 했고 치도 같은 경우는 2016년도에 선보인 브랜드입니다. 그리고 난쥔은 현대차의 중국 시장 진출 전부터 합작사인 난진기차가 판매해 오던 브랜드입니다. 이게 브랜드가 별로 좋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거기에 50대 50을 무조건 투자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 협력사를 굉장히 잘못 선택한 이 대표적인 사례가 된 거죠. 그러면 스천현대의 판매 현황을 한번 보겠습니다. 2013년도 같은 경우는 45,000대, 2018년도에는 12,000대. 오히려 보통 연수가 지나면 지날수록 더 많이 팔려야 됨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떨어져 있죠. 그리고 2017년도 4분기부터 자본 잠식 상태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보겠습니다. 그림 하나 보여드릴게요. 그 설립일은 2012년도 8월, 주주는 지금 이게 좀 그 2018년도 그 현황이기 때문에 지금 다른데 지금 난진기차가 60%가 넘는 주식을 갖고 있어요 현재. 그리고 면적, 생산 능력, 차종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스천현대의 판매 대수는 오히려 2013년 처음 생겼을 때가 제일 많이 팔렸어요. 그런데 2018년도 같은 경우는 4,200대 밖에 팔리지 못한 거죠. 2018년도 말까지 해서는 어떻게 12,000대 밖에 팔리지 못한 상태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지금 스천현대의 지금 영향력은 거의 없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현대차가 스천현대의 지분을 매입을 왜 하냐? 왜 우리나라의 그 인식도 별로 안 좋은데 왜 하냐? 그 인식을 한번 보면 업계에서 이렇게 발표를 하고 있어요. 기존의 부진을 만회하기 위해서 이를 통해서 현대차가 스천현대를 직접 경영하고 새로운 도약을 꾀하기 위한 전략이다 라고 업계에서는 지금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계속 지속하기 위해서는 기술력이 필요한데 그 스천현대가 중국의 연구소와 공동 R&D 센터를 설립을 하게 된 것입니다.
업계에서 이렇게 발표를 하고 있는데, 현대차가 중국 상용차 법인인 스천현대는 지난 29일 중국 자동차공학연구소 캐리와 공동으로 연구 실험 기지를 짓기로 했다라고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중국 자동차공학연구소는 되게 중요한 연구소이기도 하죠. 얘네들이 생각보다 기술을 많이 갖고 있는데, 이게 중국에 특화된 기술들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술을 차용을 하겠다라고 지금 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중국 내에서 자동차 품질의 감독, 검사 센터를 갖고 있고, 국가 신에너지 자동차 엔지니어링 기술연구센터를 갖고 있고, 자동차 소음 진동 및 안전기술의 핵심 연구를 하고 있는 곳입니다. 이 모든 것을 총괄하는 기관이다. 자, 그러면 설립되는 연구 실험 기지에서 하는 것은 무엇이냐라는 거죠. 캐리의 각종 연구 및 테스트를 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수천현대의 연구 개발도 같이 하고 차량 테스트까지 같이 하겠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플랫폼으로 사용을 할 것이다. 특히 차량 성능 테스트 센터도 들어설 예정이어서 서스펜스, 말하자면 진동에 대해서 감축시키는 것, 그리고 연비, 전기자동차 주행 거리, 그리고 최고 속도, 그리고 가속도, 배기가스, 극한 환경 주행 등을 시험할 수 있게 되는 연구 실험 기지를 만든다고 합니다. 여기에 구비되는 장비를 보면 상용차 모터 및 부품 개발 테스트 등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를 망라한 실험을 진행할 수 있는 시설과 장비를 갖출 전망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부품 실험센터 건설을 보면 이를 위해서 트랜스미션 시스템 테스트룸, 그리고 브레이크 테스트룸, 진동 테스트룸, 그리고 엔진 성능 테스트룸을 완비를 한다고 하고, 그리고 1.7km가 되는 테스트 트랙도 구비를 한다고 합니다. 이 테스트 트랙에서는 경사진 도로, 장애물, 오프로드, 여러가지 다양한 도로 환경을 구현을 하고요. 그리고 공동 R&D 센터 설립 목적을 보면 스천현대 관계자는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 연합기지 설립을 통해서 산업 분석, 정보 공유, 제품 개발, 인증 등에서 전략적으로 협력을 강화하고 커넥티드, 그리고 자율주행, 수소 연료 차량 등 미래 모빌리티 개발도 공동으로 진행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수소 연료 차량은 지금 한중일 지금 세계국이 지금 이끌어가고 있는 상태인데, 여기서 중국도 굉장한 실력을 갖고 있는 걸로 지금 발표가 되고 있죠. 자, 그러면 현대차가 2023년 수소 전기 트럭을 중국에 출시한다는 내용도 나와 있는데요. 임정환 현대차 상용 개발 2 센터장이 중국 상하이에서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현대차가 수소 전기 상용차 비즈니스 프로모션 컨퍼런스에서 이렇게 발표를 하고 있는데, 2023년도에 수소 전기 트럭을 중국에 본격 투입하겠다. 그리고 2025년 대형 수소 트럭까지 영역을 확대할 것이다 라고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대차가 2023년까지 현지 공장 설립을 예고를 하고 있는데요. 임 센터장님은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 2023년부터 부품 현지화 작업에 착수를 하고 2025년까지 이를 마무리할 방침이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말하자면 지금 100% 그 부품을 인수를 하고 100% 주식을 인수를 하고 난 다음에 그것을 통해서 중국 정부의 입맛에 맞게 현지화를 시도를 하겠다 라고 하는데, 그 현지화가 얼마나 그리고 우리나라에게 얼마나 영향을 주고 우리나라 기술들이 거기 들어가서 얼마나 빛을 발할 수 있을지 좀 궁금한 점은 좀 있습니다. 그리고 지속적으로 노력했던 현대차의 수소 전지 기술을 보면, 현대차는 그동안 수소 연료 전지 기술이 트럭 등 대형차에 적합하며 상용차 시장에서 활용도가 높을 것으로 보고 관련 연구를 지금 지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 같은 경우는 스위스에서 수소 차량을 인수하기로 했고요. 그리고 여기서 조인트 벤처 회사도 만들어서 공동으로 운영하기로 지금 얘기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특히 중국 상용차 시장을 글로벌 핵심 시장으로 선정을 하고 2021년 진출을 목표로 현지에 적합한 수소 트럭 개발에 지금 매진을 하고 있습니다. 말하자면 중국 현지에 맞는 수소 트럭으로 다시 개조를 하겠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지금 수소 전기 트럭의 진행 상황을 한번 보면 2020년도에 스위스의 수소 트럭 진출,
그리고 현지 업체와 조인트 벤처 설립, 그리고 2023년 중국 상용차 시장에 중국형 수소 트럭을 본격적으로 투입할 예정. 그리고 현재 이스라엘의 수소 트럭에 대한 테스트 베더 구축 중입니다. 그리고 수소버스도 중국에 진출을 한다고 하는데요. 현재 국내에서 운영되는 수소버스인 엘렉시티를 내년 수천 지역에서 시범 운영한 뒤에 적용 지역 등을 확대한다라는 지금 계획입니다. 이 수소트럭 거점 지역을 4곳을 1차 선정을 했는데요. 베이징, 텐진, 허베이를 중심으로 하는 한 지역, 그리고 양쯔강 삼각주로 하는 한 지역, 그리고 진주강 삼각지를 하는 한 지역이고요. 그리고 수찬성을 중심으로 하는 이 4지역을 그 1차 선정을 하게 된 것입니다. 이 4곳은 중국 내에서도 물류 및 제조 산업의 거점이 되는 지역이라고 합니다. 현대차는 4개 지역의 공략을 위해서 4개 지방 정부와 파트너십을 통한 수소 산업 생태계 구축에 지금 힘을 실는다는 방침인데요. 이에 따라서 수소 생산 공장을 짓기 위한 합작사 설립도 지금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대차가 수소 경제를 위한 노력을 계속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데, 유럽 내에서 현대차 수소 전기 대형 트럭에 필요한 수소를 생산하기 위한 3자 합작법인 하이드로 스파이더를 설립을 했고, 그리고 다시 중국으로 넘어와서 수소 트럭 거점 지역 4곳이 중요한 이유에 대해서 다시 한번 보는데, 이곳이 물류 및 제조 산업의 거점 지역이고, 그리고 특히 텐진, 허베이, 수천성 등은 중국 정부가 지정한 자유무역 시험구에 포함이 되어 있어서 중국 내 신경제 중심지로 지금 꼽히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중요한 거 하나, 중국 경제가 지금 점점 떨어져 가고 있다는 그런 내용들이 많고, 중국 은행들이 지금 뭐 뱅크런이 좀 일어난다 이런 이야기고 있는데, 그래도 중국은 자체적으로 위안화를 찍을 수 있는 그런 나라이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지금 버티고 있는 중이다 라고 팁으로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립니다. 특히 허베이의 경우는 국제 물류터미널과 수소경제 등 신형 공업화 기지, 그리고 국제 이노베이션 거점으로 지금 육성될 예정이다. 현대차의 수소경제가 성장하기 위해서 중요한 것을 보는데, 임 센터장님은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요. 수소경제 구축을 위해서는 충전소 등 관련 인프라 구축, 그리고 수소연료 가격 안정화가 우선이다. 특히 제일 중요한 것은 수소연료 가격의 안정화입니다. 이 가격의 안정화를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천연가스의 가격이 떨어져야 돼요. 이 가격이 떨어져야 되고, 천연가스에서 수소를 추출해내는 기술이 더 발전을 해야 됩니다. 이것을 통해서 더 가격이 안정화될 수 있다라고 지금 보시고 있습니다. 그리고 연료 가격의 경우 현재 기술 발전 속도를 감안했을 때 5년 안에 현재 50% 수준으로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지금 말을 하고 있는데, 현재 수소 연료 가격이 지금보다는 더 떨어질 겁니다. 왜냐하면 추출 기술이 점점 발달하기 때문에 이게 떨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됩니다. 그리고 현대차가 지금 스촨 현대 인수로 지금 노리는 것을 한번 보면, 현재 내연기관의 트럭과 버스를 포함한 상용차의 시장을 수소 경제 구축을 통해서 선두주자로 나가기 위해서 중요한 발판으로 삼겠다라는 지금 전략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는 중국의 기업의 지분을 보유하게 되면 하지 못하는 일을 100% 자회사화를 통해서 이루어 나가겠다라고 지금 보시면 됩니다. 지금 보면 현대가 스촨 현대 상용차를 통해서 중국 시장을 더욱더 확대를 하려고 하고 있다. 지금 그렇게 보시면 되고, 이것을 통해서 중국 물류의 대부분에 차지하고 있는 상용차를 중국 내에서 그 수소 경제, 그리고 이 경제를 통해서 그 수소 트럭의 대중화를 중국 시장 내에서 한번 해보겠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번 내용은 여기까지였고요. 저희 내용이 여러분들에게 많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